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건강을 생각하면서 잡곡밥 많이 드시죠? 저도 사실은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이 잡곡밥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 치유비책 준비되어 있는데요. 잡곡밥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 더 심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도 공기질이 탁하다는 걸 단번에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저는 마치 흑빛 암흑에 갇힌 듯하고요. 잠시 서 있었는데 입안은 텁텁하다 못해 쓴맛까지 감돕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인데요. 사흘째 서울등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만큼 현재 대기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더 높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31마이크로그램으로 가장 높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평소 기준치의 무려 6배를 껑충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황사용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내륙엔 관측 이래 초미세먼지 경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인천, 충청 지역은 13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도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며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 정체와 어제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충청과 호남, 영남은 매우 나쁨, 그 외 지역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텐데요. 다행히 낮부터 북서쪽 찬 공기가 유입돼 중부지방부터 먼지가 점차 흩어지겠습니다. 남부는 먼지가 오래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계속해서 대기질 상황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낮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건조한 대기는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산지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부터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까지 우려됩니다. 화재 사고가 난다면 보다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찬바람에 먼지는 흩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내려갈 텐데요. 서울 2도, 대전 5도, 광주 8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은 반짝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서서히 따뜻한 서풍이 들어오면서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찬바람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미화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 시간이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새해 첫날 이 자리에서 다이어트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십니까? 원고에 쓰여 있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어제까지만은 또 역시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 잔뜩 하고 왔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작아지셨어요. 스타일이 그래요? 바뀌셨나? 맞아요. 둘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해요. 근데 네. 네. 밥심 얘기하셨는데 밥도 똑같은 밥이 아니라 백미도 있고 잡곡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잡곡밥을 많이 먹는데 이 그럼요. 잡곡밥이 또 건강에 더 해롭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여태 제가 잡곡을 사느라고 예. 잡곡을 섞느라고 예. 그 밥을 해느라고 예.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일까요? 저도 잡곡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 흰쌀밥을 싫어해요. 아하. 심지어. 근데 오늘 이 주제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잡곡밥 위장장애 관절통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장애도 있고 어허. 관절통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장미화 씨처럼. 자 오늘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준석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특별히 저 민 원장은 요즘에 축하 인사 많이 받으시죠? 네, 주말에 조금 축하 인사 받았어요. 어제도 화면으로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또 이렇게 화요일에 변함없이 나오셨고 오늘 뭐 사실은 방송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던 사람이 원래 아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은 민 원장이라기보다는 사실 재수 씨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아, 예. 민망하네요. 짓궂게. 예. 아, 이게 워낙 좋은 일이니까. 그럼요. 예. 네. 준비는 잘 돼가시죠? 네. 예. 아,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시네. 예, 난감해 하시네. 예. 아무튼 예. 뭐 좋은 사랑 잘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나는 뭐 주진모 씨보다는 민혜원 원장을 더 자주 보니까. 그러네요. 예. 진짜. 아우 난 둘이 결혼했으면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유 진짜 내 의도가 빗나갔어. 아니 둘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니 정준석 한의사도 예. 애인이 있대잖아요. 아니 뭔 상관이 있어 둘이 어울린다는데. 아유 내 진짜. 아, 여기 주진모 씨가 앉아 있으면 훨씬 잘 어울려요. 아유. 잡곡밥 얘기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죠. 예. 섞는 얘기하니까 좀 잡곡밥이죠. 예. 자, 오늘 그 잡곡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제 잡곡밥들 저희가 먹는 잡곡밥을 네.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죠. 네. 그럴까요? 자, 한번 그러니까 나가보겠습니다. 저희 셋이 먹는 스타일을 그러니까요. 오늘 네. 한 거예요, 그죠? 일단 저희 장미화 집부터 씨 볼까요? 잡곡밥. 예, 네. 저희는 좀 많네요, 그죠? 다른 집보다 그릇 수가.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오곡밥.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정월대보름 오곡밥 제일 좋아요. 사실은 맨날 그렇게 해 먹고 싶은데. 집안이 항상 정월 대보름이구만요. 아, 마음은 정월 대보름이에요. 네. 예, 대보름인데 네. 일단 저는 한 5가지 정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섞어 먹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기장이에요. 네, 네. 기장. 그다음에 팥. 팥, 예. 그다음에 수수. 수수. 예. 그다음에 얘는 보리. 보리,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백미. 예.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섞는. 가지를. 아우, 난 정월대보름이 제일 좋아. 여기에 되게- 나물 딱 되게 해갖고 예쁘다. 먹으면. 그죠? 예, 난 이런 색깔이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벌써 건강에 딱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다가 이렇게 응. 흰쌀밥 보면 왠지 건강을 해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이 저도 있어요. 그래요. 저도 한 쌀밥은 싫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네. 흔히 그 이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밥. 그렇죠. 이밥. 예. 흰쌀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옛날 고생 분들은 많이 한 거. 또 전쟁 겪으신 맞아, 분들은 맞아. 또 특히 또 흰쌀밥에 그런 대한 거 추억이 있을 수 있었어요.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는 많이 섞어 먹는데 네. 예, 뭐 여러 가지 섞어 먹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현미밥, 현미만 아, 섞었군요. 현미밥, 아하. 현미 3, 백미 7 요정도. 3대 깔끔하네요. 7로. 예, 3대 7 정도. 가르마는 8대인데. 아니 가능하면 5대5 정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3대 7로다가. 네, 이렇게 해서 딱 섞어 아하. 먹죠. 근데 혜정 씨 밥이 굉장히 독특하네. 요거는 그렇죠. 제가 딱 2종류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릇수는 2개인데 네. 뭐가 뭔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네. 색깔이 많이 많아요. 많아요. 예. 이게 바로 네. 혼합 잡곡이라고 해가지고 네. 마트 가면 이렇게 맞아요. 다양하게 맞아요. 섞어서 팔아요. 그래 나도 이거 살까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거 몇 가지나 지금 여기다 섞인 한번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종류가 워낙 와, 많아서 엄청 많이 됐다. 15가지나 돼요. 뭐 이렇게 많아? 이게 일일이 다 혼자서 살려면 힘들어서 맞아, 네. 맞아. 이렇게 한꺼번에 섞인 채로 조그만 팔더라고요. 거 이건 좋네. 나도 이 유혹을 많이 느껴봤어요. 네, 이게 어. 현미 자, 그러니까- 들어갔고요. 쌀보리, 찰흑미, 네. 찰현미, 통밀도 들어갔고 어. 찹쌀에 보리 수수, 네. 그냥 현미, 이거 얘기하기도 현미 힘들다. 기장, 청자조, 야. 적두, 뭐 서리태, 오. 성비콩 이런 네. 것까지. 이거 좀 혜정 씨가 다 아는 것 같죠? 15개. 아니, 저 앞에 작가가 써들고 아, 있습니다. 당연히 써놨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 나는 오늘 안에 뭔지도 다 안 알고. 끝나는 줄 알았어, 브리핑이. 이거 예. 알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와, 예. 한 15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먹어야지 예. 맞아, 맞아. 건강에 좋지 않을까 나도 이런 싶어서.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예. 늘 자. 수만 있다면 넣고 싶다. 네, 저 이렇게 오곡밥, 저는 이제 현미밥, 요거는 예. 이제 잡곡. 진짜 15가지 진짜 종류가 15가지. 예. 어떤 게 일단 제일 괜찮은 밥입니까, 재수 씨?
제가 검증을 받고 싶어요. 바로 나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예. 재미가 없잖아요. 예. 하나씩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직접 맞춰보시는 재미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럽시다, 아. 그러면. 자, 일단 그동안 다들 이제 건강을 생각하면 네. 우리가 잡곡밥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오늘 재수 씨가 밀당을 하니까 그렇게 좀 넘어가고 건강에 좋은 건 맞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저 일단 건강하신 일반 분들에게는 당연히 백미보다는 잡곡이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요. 네. 특히 이런 잡곡밥에는 뭐 철분이나 마그네슘, 뭐 인과 같은 무기질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있고요. 또 비타민 B나 E도 풍부하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신 식이섬유도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고 항산화 물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역시 백미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뭐 항산화, 항노화, 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뭐 예. 얘기만 들으면 일단 섞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섞어 먹으면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래서 건강한 일반 분들에게는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그 말이 중요하네. 말씀을 드렸던 오, 건데요. 그렇군요.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 좀 대표적인 분들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신장. 콩팥, 신장.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부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초기 단계에 있을 때부터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데 좋은 성분들, 그러니까 무기질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잡곡에는 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예. 신장을 통해 적절하게 배출이 되지 않으면 체내에 계속 농도가 올라가면서 관절통이 생기고 가려움증도 유발을 하고요. 네네네. 또 뼈 건강을 약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실은 건강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 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고기 먹으면 좋은데 네. 붉은 고기나 그 등푸른 생선 같은 경우가 성인 남자 요산 수치를 높이는 맞아요, 맞아요. 예, 또 역할을 하거든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또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육아 정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잡곡밥 관련해서 들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거 어릴 때 잡곡밥을 먹이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흰밥을 먹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잡곡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흰밥에 비해서 더 까끌까끌하고 더 오래 씹어야 네.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걔네 꿀떡도 삼키잖아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거 정확히 소화를 해내고 씹어내야 안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양 공급이 충분할 텐데 아이들은 그런 걸 좀 약하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보통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비위가 인체의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위아래 상하 교통이 잘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수면 장애를 받기도 하고 위장 장애, 그다음에 두통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이가 분명히 식사를 잘 하고 네. 밥도 잘 먹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다 하거나 네. 평소 다른 아이보다 약간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잡곡을 먹으면서 혹시 흡수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왜 이유식이나 과일도 몇 개월까지는 어떤 걸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게 다 있는데 잡곡도 그렇군요. 그럼 한 몇 살 정도까지 조심하면 좋을까요? 보통 6세 미만의 아이들한테는 잡곡을 좀 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있고요. 만약에 꼭 잡곡을 섞어서 드시게 하고 싶으시다면은 네. 이제 그 10% 미만의 네. 그다음에 한두 가지 정도로만 아. 먹여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15가지 이상 먹는 거는 무리수네. 예. 그러니까 난 추혜정 씨가 무리수네. 많으면 그러네요.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섞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요. 다다익선이 맞아요. 여기서 나온 줄 알았지. 아까 그래서 적정 비율이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비율은 어느 정도가 좋은 거예요, 그럼? 아까 다다익선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과유불급. 아. 그래서 너무 또 과하면은 안 좋거든요. 특히 잡곡밥은 당연히 이제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이 많은데 별로 너무 많이 섞었을 경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에 그래요. 잡곡밥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보통 100g당 잡곡으로만 따졌을 때는 한 5에서 8g 정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한다라고 치면 보통 한 300g 정도를 드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현미밥 이나 뭐 이런 다른 잡곡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밥을 한 끼만 먹어도 네. 벌써 하루에 식이섬유를 한 끼에 15에서 한 20g 정도를 드시게 되니까 하루 적정 비율의 한 8, 90% 이상을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하루 섭취량을 우리가 못 먹어서 문제지. 그렇죠. 한 끼 그걸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식이섬유 보통은 뭐 식이섬유가 많다라고 하면 변비도 예방되고 네. 고지혈증도 예방해준다 이렇게 해서 많을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는 원리 자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흡수가 되지를 않아요. 맞아요. 배변량을 많게 만들고 또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시게 되면 당연히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소화불량, 속이 더부룩하고요. 또 영양소들을 적절하게 흡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네.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럼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게 네. 바로 식이섬유 때문에. 그죠? 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 혼합 잡곡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되게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아까부터 드는 생각이 내가 네. 그동안 왜 이렇게 섞어 먹으려고 애를 썼나.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그냥 백미 먹는 게 낫지 않았겠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이런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면 장미아 씨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그쵸. 네. 되게 복잡해지죠. 혼란이 네. 와요. 그래도 확실한 건 잡곡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거라는 건데요. 이 일정한 비율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알려주세요. 예, 보통은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하고 있는 비율은 네. 이제 잡곡과 일반 그 쌀의 비율이 3대7 정도를 가장 적절한 비율이라고 오, 제가 잘했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건데요. 현미밥. 네. 예. 네, 보통 이제 65세 장년층이라던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6세 미만의 소화력이 좀 덜 성숙된 소아에게서만큼은 잡곡의 양을 좀 줄여서 1대9까지도 드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율만 맞추면 됩니까? 잡곡의 가지수는 상관이 없나요? 가지수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네. 아까 한 가지 섞으셨고 예. 오곡밥, 뭐 15 15가지 엄청 많은. 가지가지를 섞었죠. 네. 가장 좋은 적정 가지가지했죠. 비율이 네. 있어요. 예. 오늘 지금 아까 보여드린 3개 밥상 중에 사실은 오곡밥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도움이 장미아 됩니다. 씨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지는구나. 대보름에 오곡밥을 먹었나 봐요. 근데 왜 5가지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3이라는 게 또 완전수라고도 치고, 그죠? 셋도 괜찮을 있고 것 10. 같고, 7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왜 5일까요?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각종 잡곡밥 개수별대로 네. 영양 성분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부석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시행을 한 연구인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잡곡밥들 저렇게 잘 섞여 있는 것들이 뭐 5곡, 8곡, 16곡, 17곡, 또 20곡, 25곡을 각각 다 구매를 해서 영양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네.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 폴리페놀 함량이 5곡이 45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가장 높았고요. 또 백미를 제외한 25곡에서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6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로 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상으로도 백미보다 좀 높긴 하지만 오히려 오곡보다는 다 떨어지는 걸로 지금 나타나요. 그렇죠. 많이 섞으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유불급이네요. 뿐만 아니고요. 방금 전에 이제 폴리페놀 수치만 말씀을 드린 건데 플라보노이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뭐 항알러지 효과도 있고 항균 효과도 있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 같은 경우도 네. 오곡이 가장 높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네, 0.34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가장 높고요. 뭐 17곡, 20곡, 25곡은 반절도 채 되지 않아요. 한 0.12, 0.1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 정도. 또 잡곡을 섞지 않은 백미 같은 경우도 0.2 마이크로그램 이 채 되지가 않으니까 네. 사실 오곡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밖에 저 없는 보니까 거죠. 저 상황에서는 17곡도 백미랑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많이 섞으니까 오히려 안 좋다. 그러네요. 많은 게 소용이 없네요. 예. 자, 건강에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영양분도 충분하지 않고 참 의외입니다. 이걸 참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잡곡 양이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네. 잡곡 하나하나당의 혼합 비율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곡 개수가 다양할수록 오히려 각자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고 시너지 네. 효과 대신에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답은 네. 7대3. 그죠? 네. 7대3에다가 5가지 정도를 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이게 지금 오늘의 그렇게 결론이네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건강한 일반 분들 기준으로는 그 정도가 네. 가장 적당한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잡곡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네. 여기 또 많죠. 궁금해지는 게 어떤 잡곡을 그렇다면 먹어야 되나? 맞아. 네, 5가지가. 네. 우리 조상들은 되게 지혜로웠다는 생각도 들면서 예. 예,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드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잡곡 내 체질에 맞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체질에 맞게 먹는다는
곡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선인들이 네. 어떤 그런 곡식에 대한 성격을 이해했고 그렇죠. 그걸 먹고 났을 때 몸의 반응을 봤을 때 내 몸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약식 동원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먹는 게 곧 내 몸에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내 몸에 맞는 곡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러면 일단 내 몸부터 좀 알자. 네. 내 체질이 뭔지, 내가 좀 네. 차가운지, 더운지, 뭐 이런 걸 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체질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체질이냐. 물어보시는데 이 체질이라는 게 어떻게 탁 떨어지게 뭐 당신은 어떤 체질입니다 하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건 깔끔하진 아니고요. 않네요. 네. 그 체질의 경향성이라던가 어떤 취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체질을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체형 기상이라고 하는 것과 성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형 기상이라는 건 그 사람의 외모와 기운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성정이라는 건 그 사람의 성격과 예, 어떤 기질 같은 것들을 보고 불 같은지. 예, 이런 것들을 차가운지 보고 뭐 이런 거. 예,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해 나갑니다. 그럼 대화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죠? 네. 해봐야 이 사람이 그래서 불 같은지 뭐 이런 거 알고. 전문적인 체질 그 문진표를 보면 질문이 200개가 넘습니다. 와우. 그걸 해야 돼요, 다. 네네. 아, 이거 슬슬 사람을 건드려 보는 건 아니고. 네네. 이렇게 건드려 봐가지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아니, 자세히 의사를 하려면. 뭘로 보고 지금. 참나.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특징을. 그럴까요?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네. 그 태양인 네. 우리가 이제 4가지 체질로 많이 나누는데요. 태양인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재마. 네, 보통 이제 동의수세본을 썼던 이재마 선생 같은 경우는 네. 태양인이라 얘기하는데 이제 외모적인 걸 보면 이제 목덜미가 굵고 가슴 윗부분이 많이 발달돼 목덜미 있어요. 굵은데? 네. 근데 반면에 허리 아래쪽이 좀 약하고요. 강한데? 조금 위압적인 인상과 추진력이 뛰어나 거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 같은 걸 무시하고 내가 곧 법이다 이러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이것들은 태양인. 성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태음인이라고 태음인. 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태음인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한의원에서 보통 태음인이라고 네.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볼까요? 태음인은 목덜미 부분이 좀 약한 편입니다. 나 목은 굵은데. 네, 근데 좀 중후하고 점잖은 인상이 많으시고요. 네. 이제 얼굴이 좀 크고 좀 그럼 넉넉한 맞네. 인상. 네. 거기서 맞네. 네.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비기능이 좋으시다 보니까 먹성이 좋아요. 먹성 좋죠. 진짜 잘 먹어요. 예, 네, 잘 네. 드시고 잘 체하지도 않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상한 음식 먹어도 잘 안 쳐요. 그래서 그래서 유효기간 지난 거 제가 다 먹습니다. 태음인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냉장고 보니까 유효기간 지난 거 아내가 버리자고 하는 거 제가 다 먹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야. 체중이 좀 많으신 분이 많으시죠. 네. 아, 부작용이 있네. 자, 태음인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샘플로 김현욱 씨를 봤고요.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양인, 소음인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죠? 저번에 한번 장미아 씨가 저한테 여쭤보신 적이 있으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아 씨는 어떤 체질이냐 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소음인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소음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체구가 좀 작으신 편이고요. 워낙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시다 보니까 그래요. 상체보다는 하체가 좀 발달하시는 근데 경우가 나 좀 왜 이렇게 많아요. 많이 먹지? 예. 자. 그러니까 엉덩이가 발달하잖아요. 아유, 미안해. 그다음에 자. 뭔가 인상이 단정하시고 네.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최혜정 아나운서도 좀 소음인이 아닐까 네. 예, 저도 생각이 좀 들어요. 소음인이라는 얘기 저희 그렇게 들어봤거든요. 진단 받았었어요. 작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많이 왜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크진 않잖아요. 네. 애매하네. 근데 남은 게 소양인이거든요. 네. 소양인은 어떤가요? 소양인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추진적인 산업 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리더십,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작고 선이 좀 날카로우신 분들이 아하. 많습니다. 그다음에 체형적인 면을 보자면 이제 중산부인 가슴 부위가 발달이 잘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체구에 비해서 특별히 손발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골격은 굵은데 예, 살이 좀 워낙 활동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살이 찔 만한 겨를이 없다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민 원장이 약간 활동력이 네, 약간 저희가 소양인 같아요. 약소. 약간 소양이. 예, 약간 소양인. 자, 아마 그 텔레비전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네. 나는 어떤 체질인가 이렇게 들으면서 대충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정확한 진단은 문진표를 다 작성해봐야 이제 나오는 네, 거죠. 그래 정확하게 이게 알겠습니다. 대충 이제 내가 이거 내용을 듣고 나는 어디 속한다 이렇게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체질별로 이제 어떤 잡곡이 좋은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와 같은 태음인은 태음인. 네.
어떤 잡곡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미 태음이는 먹는데. 예, 기본적으로 식성이 좋으세요. 먹성이 좋고 소화도 뭐든 잘 먹어요, 사실은. 예, 웬만한 건 다 소화를 시켜내시거든요. 굴도 씹어 먹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음인이다 보니까 양인에 비해서 몸에 열이 많으신 편은 또 아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음인에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이제 수수. 수수를 얘기를 많이 드려요. 우리가 수수는 예전부터 고량이라 그래서 네. 굉장히 성질이 따뜻하고 아.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태음인 중에서도 소화는 잘 되지만 아랫배가 차갑고 변이 좀 묽게 나온다던가 복통을 가끔 호소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수. 그렇군요. 네. 예. 어. 사람이 또 수수하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 예. 아, 아내에게 수수? 얘기해야겠네요. 네. 나는 수수가 맞대요. 유통기한 지난 걸로.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소음인. 네. 동양인 소음인들이 많죠, 여자들 중에. 예, 여자분들 중에 특히나 소음인이 많으세요. 그쵸. 소음인은 특히나 4가지 체질 중에 소화력이 가장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우. 그다음에 하복부가 차다, 배가 차다, 뭐가 네. 냉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따뜻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특히나 차조나 찹쌀. 그러니까 찹쌀 같은 경우는 소화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저 찹쌀 네. 굉장히 좋아해요. 네네. 네. 이런 같은 경우를 드셨을 때는 아무래도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소음인들한테는 네.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곡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조 찹쌀이 좋구나. 실제로 찹쌀에는 이제 아밀로펙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이나 소화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드시면 좋은데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소화가 너무 잘 돼서 혈당이 금방 오르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하의 주수가 높군요, 이게. 네. 혈당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군요. 그러네. 근데 남은 게 소양인하고 태양인인데요. 태양인. 네. 네. 소양인과 태양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 비해서 약간 열체질이시죠. 그렇죠. 네. 열체질인 분한테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다고 그냥 찬성질이 간단하게 들어가야겠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팥이나 녹두, 보리, 아. 메밀 같은 음식이 중요합니다. 아. 소양인 같은 경우는 워낙 열이 위로만 치고 뜨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나 방광이나 신장이 약하시기 때문에 음. 뭐 우리가 소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팥이나 보리, 녹두밥 같은 것들이 더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질은 강하시지만 네. 뭐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같은 중병이 걸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럴 경우 이제 메밀밥을 통해서 네. 소변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밀 있다고 하니까 뭐 저런 분들은 그 냉면 같은 거 괜찮겠네. 아무튼 좀 차가웠게 드시는 메밀로 분들. 만든 냉면. 예. 실제로 옥수수 수염 같은 거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태양인 태양인, 분들이 네. 보통 심장 쪽 질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는 게 옥수수 수염이거든요. 요즘은 옥수수 수염 차로 많이 들어보셨을 맞아요. 텐데 네. 이런 옥수수 수염 성분 자체가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옥수수 수염 추출물에서 나오는 이제 메이신 계통 성분들이 몸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간에서 보통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효소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게 되니까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를 좀 개선시켜주면서 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몸이 네. 안 좋아서 잡곡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 껄끄러워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아직 덜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냐면은 잡곡밥 먹으면 입안에서 네. 까실까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실. 그래도 느낌이 좀 몸에 들죠. 좋으면 좀 참고 먹어야 되지. 근데 이왕이면 조금 네.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방법. 그죠? 잡곡을 우리가 이제 7대 3으로 백미와 네. 잡곡을 7대 3으로 섞고 네. 아까 5가지 잡곡을 넣는 것이 좋고 네. 지금 이제 체질에 따라 어떤 걸 먹는지 좋은지를 우리가 다 지금 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좀 식감을 좋게 해서 먹을 수는 없을까? 요거까지 알려드려야 우리가 굿모닝일 것 같아요. 예. 그죠? 위원장님 어때요? 알려드려야죠. 실제로 잡곡밥 좋다는 거 사실 대부분 알고 계신데 안 네. 드시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이 식감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입에서 겉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방법, 그러니까 제가 네. 생각해낸 방법으로 만든 밥이 있어서 아, 드셔보시고 그래요? 나서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아 일단 이게 무슨 밥인지 먹어봐라. 밥을 먼저 만들어놨어요. 어, 잠깐만요. 예,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거는 네. 이제 새로 지은 밥이고 그 예. 비법으로 지은 밥이고 네. 네. 요거는 원래 원래 방식대로 그냥, 지은 밥이고. 예. 자, 우리가 뭐 한 숟갈씩 먹어봅시다. 한번 일단 그러면. 먹어볼게요. 그래요? 원래 밥. 응. 야 어떻게 진짜 밥만 딱 가져왔네. 인간미 있잖아. 우리가 생방에 반찬은 바쁜데 뭐가 있어요? 반찬까지 있으면 바빠 오래 걸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지금 시간도 있는데. 밥맛부터 한번 볼까요? 아, 진짜 얘는 거치네. 음. 아우 따끈해서
지금 따뜻하거든요. 어. 맛있긴 한데. 약간 좀 까끌까끌한 그죠? 맛은 있어요. 아, 내가 몰랐네, 그동안. 왜요? 여러 반찬이랑 섞어 먹어서 맨밥만 먹은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까시까시한지 몰랐어요. 분해서 그래요. 네. 아니, 되게 까시까시하네. 그죠? 근데 얘는 좀 더 네. 많이 섞었는지 자, 그러네요. 그러면은 네. 밥통 한번 열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와우, 같이 일단 었어요. 섞어야지. 야, 잘 지었다. 네. 윤기가 아주 참 그냥. 아침에 생방 중에 밥도 짓고 대단합니다. 아유, 예. 오늘 스태프들이 고생했어요. 밥을 여러 가지를 짓느니라고. 네, 섞어 골골 섞어가지고. 자, 여기다 한 군데 떠서 우리가 먹어봅시다, 한번. 아우 김이 아주 그냥 네. 좋네. 예, 약간 역시 질게 됐네. 밥은 밥 했을 때. 전 진밥 좋아해요. 갓 지은 약간 밥이. 질게 됐어요. 네, 네. 그래야 소화가 잘 돼. 예, 이거 같은 거거든요 지금. 네네. 네, 같은, 그러니까 잡곡을 같은 걸 넣어서 넣은 한 거예요. 어떤 건데. 비법이 지금 들어갔다는 건데. 또 먹어봐야 알죠 일단. 다른 느낌인데? 어머. 부드러워요. 좀 다르죠. 네. 어떻게 된 거야? 중간중간 씹히는 건 있는데 네. 아까 조밥은 이것도 좀 따뜻한 밥이거든요. 근데 요건 약간 까실까실하고 요거는 까실까실한 맛이 좀 와. 덜하네요. 이거 저랑은 애기들이 먹어도 될 같은 것 같아요. 작곡을 넣었는데. 이거 다른 밥 같아요, 느낌이. 네. 어떻게 진 거예요? 어? 이게 비법을 알려드리면 네. 김현욱 아나운서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요? 아, 그래요? 네. 어제도 설마? 제가 보기엔 어제도 드셨어요. 이 비법. 아, 여기 술 들어갔어요? 넣었어요 여기다가. 오. 정말인가요? 네, 소주예요. 에? 우리가 보통 저렇게 4인 기준 밥을 지을 때 네. 소주를 한 소주잔으로 2컵 정도 붓고 하시게 되면 알코올이 들어가면서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천천히 오랫동안 끓게 되니까 미리 네. 꼭 불려놓은 것처럼 밥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래서 먹기가 편해지는 방법인 거죠. 아, 어쩐지 자꾸 취하려 그래. 소주는 정말 효자네. 아이고, 정말로. 오랫동안 끓이기 때문에 알코올은 날아갈 테니까 너무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밥에 넣어서 드시면 그 좋습니다. 소주를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이 넣으시면 안 되죠. 적당히. 네네. 소주를 적당히 넣어야 먹겠다는 된다는 거예요. 거.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소주는 쓰임새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 입안에서- 달아본 소주 버리면 절대 안 되겠네. 맞아요. 잡곡이 굉장히 부드럽게 퍼져서 진짜 놀랬네. 고소한 맛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그럼 김 빠진 소주로 해도 괜찮아요? 소주는 소주가 김이 무슨 안 김이 빠져요. 김 탄산수가 아닌가? 그런가? 왜 그래요? 아니, 그래도 잘 따놓으면, 모르셔서 그러시죠. 따놓으면 좀 싱거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코올이 너무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아. 적당하게 들어가서 끓는 점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 후에 날아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이야, 이 소주는 정말 인간관계도 좋게 하고 밥맛도 좋게 하고 여러모로 효자네, 쓸모가 소주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언젠간 병원도 좋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아세요. 네. 적당히 드셔야죠, 뭐든지. 예. 아유, 많이 드시고. 자, 오늘 저희가 잡곡밥에 대한 거를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게 오늘 또 한 번 떠오르는 시간이네요. 예. 그러네요. 너무 많이, 그리고 좀 위장장애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좋다는 거 적당히 섞어 드시기 바라고 비율도 중요하고 네. 밥 짓는 방법을 잘 아셔서 좀 부드럽게 드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 원장님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네. 체질에 맞춰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일정한 시간에 너무 과하지 않는 양을 이렇게 소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다가 말씀드린 내 몸에 맞는 것들을 먹는 것 같이 갖춰 먹으신다면 그 효과는 네. 또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시는 밥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아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건강한 식습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아유. 아우, 오늘 당신이 살아갈 이 시간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오늘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다, 그죠? 어쨌거나 다 이해는 하셨을 소중하게, 거예요. 소중하게 이 시간을 좀 생각하자 이런 말씀이시고 민원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재수 씨도 한 말씀. 아유. 사실 잡곡밥이 오늘 알려드린 효능 말고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많아요. 뭐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잘 몰라서 못 드시고 또 입이 껄끄러서 못 드시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가장 적절한 비율도 알려드리고 또 체질별로 종류도 알려드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법까지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네. 잘 활용하셔서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잡곡밥을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주진모는 좋겠네. 작곡 해줄 거 아니에요. 예. 자, 장미아 씨는 어떠셨어요? 아유, 난 취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 다 날았대잖아요. 근데 왜 취하는 것 같지? 아까 네. 모를 때는 멀쩡하시더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면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정말 제대로 알았어요. 네. 저는 네. 여러 가지 섞으면서
보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할 그러니까.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제 몸에 맞는 것도 잘 알았고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도 잘 알았고 역시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조상들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오목밥이라는 걸 지혜로워요. 지어 먹는 거를.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조상들이 그 만든 그런 어떤 지혜를 우리가 또 잘 이렇게 본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특히 이제 장미아 씨는 계속 계셔야 되고 네. 두 분은 이제 잘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 lady makes me crazy. Happy lady makes me crazy. Oh lady.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리고 알아야 되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사는 법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장미아 씨는 계속 함께 하겠고요.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사는 법 주제가 준비되어 있죠. 네, 밥을 먹었더니 자꾸 잘 사는 밥 같아. 잘 사는 법. 오늘 네. 주제는요, 안양에 사는 50대 주부가 이렇게 아하. 보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실 언니랑 저랑은 그냥 가정주부여서 손님이 별로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버님이 살아생전 그 인맥을 잘 유지를 하셨고 네. 특히 오빠 손님이 참 많고 또 부주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장례식 그 치르고도 한 1,100만 원 정도 부의금이 어휴. 남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의논을 하다가 결국은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돈이 문제네. 저기 언니랑 오빠 들어봐봐요. 이거 부의금이 지금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엄마 혼자 되셨으니까 엄마 생활비로 다 드리면 어떨까? 아니, 어떻게 뭔 생각해? 소리야. 응? 부유금 명단 못 봤어? 거의 다 내 지인들이 다 낸 건데. 나중에 이 사람들 결혼식이나 장례식 있으면 내가 다 가서 갚아야 될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은 돈은 내가 갚는 게 맞지. 아니, 뭐, 오빠 손님 많이 온 거는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엄마나 아빠 손님도 많았고, 그리고 오빠가 또 다 가져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아? 엄마도 혼자 계신데, 언니 생각은 어때? 그냥 깔끔하게 어머니 포함해서 4등분으로 나누는 거는 어떨까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좀 나눠 가지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이랑 우리 남편 지인들도 분명히 왔거든요. 오빠 혼자 가는 건 안 되지 않을까요? 역시 언니 교양이 있어. 아니, 존댓말로 언니인데, 하자. 언니인데 동생한테 막 존댓말을 하네. 감히 제가. 야, 너희들 앞으로 들어온 건 장례식 비용 나눠서 낸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 해가지고 더 냈는데. 뭔 소리야? 나 뭐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진짜 오빠 너무하네. 왜 이렇게 돼지같이 욕심이 많아. 우리 돼지인데, 진짜로. 나한테 오빠라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돼지가 있고. 오빠 그냥, 네. 오빠 혼자 다 갖지 말고, 엄마 그냥 생활비 드리면 안 돼? 아니 어차피 엄마 거동 불편하시면 또 내가 책임져야 되나. 내가 큰아들 아니야. 어차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내가 다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시시콜콜 따지고 이렇게 말이 많냐. 미화야 너는. 정말 현우가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론을 못 낸 채 네. 지금 형제들끼리 안 보고 있어요. 이 부의금 아이고. 어떻게 나누는 게 맞는 건가요? 야 이건 이렇게 참 보내오셨어요. 애매하네.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예. 아니, 형제끼리 우애도 상하고. 아니, 생각을 못 했는데 부의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죠. 드네요. 부의금 때문에 사실. 참 어렵다. 야, 이 겨울이 되면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음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연을 준비했고 이렇게 오늘 여기에 대한 법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렇죠. 잘 해결하면 좋은데.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안 어쨌든 되니까. 법적으로 소송이 네. 걸리는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법적으로 남은 부의금은 그러게.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이게 실제- 법으로 일단 얘기하고 있나요? 이 사건 때문에 법정까지 갔어요. 아이고야. 아유, 진짜. 가정법원에서 사실 이런 아버지가 가족 간의 우시겠다. 얼마나 들어왔길래. 분쟁을 해결하잖아요. 자, 근데 다들 일리는 있어요. 네. 일단 장남 얘기는 내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렇죠. 당연한 거 이렇게 아닙니까? 주장할 수 있고 네.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네. 가족들끼리 나눠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툴 수가 있는데 네. 우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네.
가족들이 공평하게 상속분대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 누구 손님이 많이 할건 따지지 말고 네. 일단 장례 비용보다 이 부의금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이 네. 부의금은 공평하게 상속분대로 나눠라. 네.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1대1로 나누고 네. 다만 배우자, 어머니는 이제 50%를 가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네. 네. 그럼 지금 저 1,100만 원 남았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매들은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예, 250만 원씩 갖고 네. 이제 어머니는 50% 가산해서 375만 원을 이제 갖게 되겠죠. 아니 그렇군요. 법이 공정하지가 않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감정이입했나요? 그래요? 내 손님이 많았는데 아. 비율대로 나눠라 이렇게 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 손님이 많았다고 해서 네.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예외적으로 이제 네. 특정 손님이 와가지고 장남한테 따로 이제 챙겨주는 경우 있잖아. 이거는 자네가 쓰게. 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사람 부모님 소유가 넣어주는 되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봉투에 뭐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다 넣잖아요. 네. 그 함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공평하게 나누라 하는 게 이제 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네. 경우 며느리와 손자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경우에 할아버지 장례식 후에 며느리와 손자는 부의금을 얼마큼씩 나눠 가져야 됩니까? 나눠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일단은. 법원에서 이제 그 법에선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이제 재벌이세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사고로 먼저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며느리와 이제 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며느리는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 네. 키우면서.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아들, 그 재벌의 아들의 몫을 며느리와 손자들이 대신해서 상속받는 거예요. 그 대습상속이라고 하거든요. 부의금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상속법에 따르니까 이 며느리와 손자들이 상속분대로 이제 그 부의금을 이제 갖게 됩니다. 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네. 근데 자식도 없어요. 네.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며느리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도 사실 대습상속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고유한 제도인데 네. 이 조선 시대부터 이제 며느리는 이제 사별을 할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을 시부모님 봉양하면서 이제 계속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며느리도 이제 자식 같으니까 이제 며느리에게도 상속분을 인정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고유 제도라서 이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벌 며느리다. 그럴 경우에는 재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혼자 살면은 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재혼을 재혼을 한다. 했다.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인척관계가 아. 없어지기 때문에 그 받을 수가 없고 네. 일단 상속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재혼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네. 그런 부분도 있군요. 근데 그러면 사위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왜 사위들은 못 받느냐? 근데 옛날 법에는 며느리만 인정을 해줬어요. 전상속권을 사위는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사위들 남자들이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이제 사위도 대습상속, 즉 장인 장모님의 그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가 있어요.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편이 죽었지만 네. 이런 경우는 모시고 있어야지 이제 받는다 그랬잖아요. 대습상속을 할 수 아니, 있다. 모시지 않아도 이제 혼자 살면 혼자 일단은 살면. 결혼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있어요.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 사실혼 관계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도 이거 안 하고, 이거 그때 안 애매하긴 하고. 한데 어떤 그 법률은 다시 재혼하면 못 받으니까 네. 이거는 좀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근데 간혹 부의금 같은 경우는요, 네. 돌아가신 부모가 주는 마지막 재산이다, 이렇게 해서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부의금도 네, 애매하네. 상속세를 내야 사실 될까요? 법과 그 세금에도 눈물은 있더라고요. 상속세, 정이 증여세 있네.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원래는.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 부의금까지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 부과하는 건 좀 너무하다고 해서 네.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은 좀 있네요. 네, 저건 좀 하나 이거 있습니다. 상속세는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관원이 와서 기다려야 되잖아. 그거 조사하죠. 다 조사하고 얼마 네, 받았어요? 그거 좀-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애매하죠. 현실적으로 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한 자예요. 네. 상속을 포기했으면 부의금도 포기해야 되나요? 보통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빚이 많은 경우에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가족들은 부모님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네. 장례 비용도 다 내고. 근데 부의금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속 포기한 사람이 부의금도 나한테 달라고 하면은 다른 가족들이 억울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애매하네요. 아니, 자네는 너는 그 빚도 안 포기했는데. 갚은데 왜 그걸 가지려고 하느냐? 네. 그래도 상속 포기랑 부의금 별개이기 때문에 네? 아. 부의금이 남은 경우에는 그 네. 상속 포기자도 부의금을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건 좀
방송 중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얍삽하네요. 그래, 조금 그렇다. 그래. 네, 상속은 포기했는데 부의금이 남았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한 사람도 나눠 가질 네.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네. 그런 얘기고. 사실 이게 부의금의 가장 큰 목적은 이제 장례비를 충당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장례를 치르는데 그거 이제 목돈이 필요하니까 저거 이제 십시일반 다 주신 걸 가지고 장례비를 치르는 게 목적인데 네. 이게 이제 부의금으로 지금 사연처럼 장례비를 치르고 남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네. 장례비를 충당하는데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 이럴 경우 때는 있죠. 초과되는 장례 비용 반대로 네. 남아있는 경우는 지금 똑같이 나눠야 네. 된다고 그랬는데 장례비용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담해야 그 되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속분대로 똑같이 분담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많이 왔건 뭐 상속 비용이 얼마나 그 장례 비용이 얼마나 들었건 다 그 상속인들이 똑같이 공평하게 이제 분담을 해야 됩니다. 네. 남은 거 나눠 가지는 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모자라도 똑같이 나눠서 네. 모자란 걸 충당해야 되는군요. 예. 과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나는 상속은 못 받아. 네, 상속은 뭐 어떻게든 포기가 됐어. 네. 그래서 나는 장례 비용도 못 내. 네.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경우는 어떨까요? 야, 이게 남으면은 자기도 가져가는데 모자라니까 나는 못 내. 그냥 나는 못 내. 또 이제 머리 쓴 건데 아하. 우리 법원에서도 역시 그 상속 포기랑 이 부의금 장례 비용은 별개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친척 관계, 가족 관계 때문에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이 장례 비용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으니까 네. 반대로 생각하면 남았을 경우는 받으니까 모자라는 경우는 너도 내라. 똑같이 분담해야 이게 맞는 거네. 네. 아주 뭐 이성적이네요. 판단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그리고 저희가 부의금 얘기만 쭉 계속 했었는데 네. 사실 축의금 같은 경우도 아우.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축의금을 이렇게 공식적인 그 정문에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신부 친구 입장에서는 신부한테 따로 네, 실혼여행 신부- 가서 쓰라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찔러주는 쓰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축의금을 부모님이 가져가시는 게 맞는지 결혼한 당사자가 가져가시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뭐 아, 근데 저도 이제 결혼한 지 한 결혼을 2년 좀 해보신 넘었잖아요. 입장에서 그래, 맞아, 이거 애매하더라. 왜냐면은 네. 제가 아버님께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쭉 보니까 저 축하기 명단은 내가 훨씬 많은 거예요, 네. 아버님보다. 특히나 이런 김현욱 씨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더 해야 되나 되게 주진 고민했는데 주진 사실, 않으셨- 아니, 사실 아버지께서 그냥 정리하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 좀 궁금하긴 하네, 진짜. 네. 근데 이제 가끔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왜요? 축의금이 아주 많이 들어올 경우에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서로 소유권을 다투게 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결혼식에서 혼주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주의 소유권이 있다. 혼주가 소유권, 즉 부모님 소유라는 그런 판결이 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부모님 소유인데 또 부모님이 또 자녀들 쓰시라고 주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부모님한테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아,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이런 사례는 가끔 있어요. 진짜요? 네. 아, 오, 그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분쟁하는 경우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지인들, 친척들이 네. 이 신혼 부부들에게 축의금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전세금을 줬다. 어머.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회통령을 넘어서기 때문에 아, 금액 자체가. 예, 증여세 부과가 되는데 뭐 일반적인 사회통령상 금액인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되지 않지만 네.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 나는 이제 뭐 괜찮아요. 이미 했으니까. 네. 최혜정 씨가 잘 알아야겠네.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일단은 부모님이 가져가는 게 맞고. 네네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 나중에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아.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네. 네. 참나, 그걸 무슨 계획이라고 세우고 있어요, 지금. 아니, 아유, 정말. 법적으로 재밌네요. 이런 경우. 우리 사실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부의금이나 축의금도 법적으로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딱 정해져 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영상으로 네. 보는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지독한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의류 건조기도 필수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브랜드와 사용 방법에 따라 성능이 제각각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네. 효과적인 건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냉장고를 제치고 지난해 혼수가전 판매 2위로 올라선 의류 건조기. 계절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 상공을 뒤덮는 미세먼지로 의류 건조기는 필수 가전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가진 정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건조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은 많이 없는데 가끔 켜놓기도 하고 빨래가 많으면 좀 덜 마르더라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의류 건조기 제품 7개를 조사했더니 빨래를 가득 채워 사용하면 건조 기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7개 제품의 최대 용량의 절반을 채워 건조한 빨래는
모두 세탁 전 무게만큼 가벼워져 건조도 100%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용량으로 채운 빨래는 3개 제품에서 완전히 건조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따라 건조 시간도 최대 1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절반 용량에서는 최대 58분, 최대 용량에서는 최대 33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7개 제품의 소음은 모두 주거지역 생활소음 수준보다 낮아 양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성능과 상관없이 최대 4배 차이를 보여 실제 성능과 가격에 대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김남준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네. 예, 저 같은 경우 뭐 아이들이 어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 요 정도 되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네. 방학이 참 힘들어요. 왜냐면 두렵죠.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갈까? 네. 이런 고민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특히 겨울철 낭만을 아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네.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국내 최대 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하죠. 겨울에는 뭐니 해도 눈이고, 그렇죠. 이 눈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축제라고 하면 그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요, 연천 구석기 겨울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연천 군수님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연천군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천 전곡리 유적이 아닐까 맞아요. 싶거든요. 연천 구석기 겨울 여행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는 네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아슐리안 토기가 발견된 곳입니다. 약 30에서 35만 년 전에 네네네. 예, 우리 원시인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원래 정설로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일부에서 아슐리안 토기가 발견이 되는데 네네네. 우리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아슐리안 토기가 발견됨에 따라서 고고학계에 아주 센세이션을 갖다 일으켰던 그런 곳에 겨울여행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그 구석기 시대 그 유적지도 잘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그러면서 그걸 연계시켜가지고 네. 어떤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드신 셈이네요. 그렇죠. 네, 네. 원래 이 자, 구석, 네, 원래 이 구석기 유적지에는 한 24만 평 정도의 넓은 아주 그 대지이죠. 이 지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화 유적에 대한 그러한 이벤트도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저희가 구석기 축제를 겨울 여행 축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일단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눈꽃 축제를 연다라고 하니까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네네. 축제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우리 눈꽃 축제하면 보통 이제 우리 태백산 눈꽃 축제를 갖다가 연상을 하시는데. 맞아요. 예, 국내에는 최대한 우리가 눈조각 축제가 이번에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 우리가 눈조각 그 빅 이벤트를 좀 보면은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해서 뭐 첨성대, 거북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어떤 눈조각들, 또 그다음에 빙하 시대의 우리 맘모스라든가 설치, 그런 빙하 시대의 또 전곡리안의 그 유적들, 또한 우리 남극 시대 뭐 고래나 펭귄 등 이런 대형 눈조각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중형 눈조각들도 뭐 어린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 우리 그 뼈로 만든 뼈로 이렇게 뼈 형상을 만든 거죠. 뼈 형상을 만든 그런 눈조각 축제, 자동차의 범퍼 같은데 올라와서 시승할 수 있는. 진짜요? 그런 눈인데? 눈입니다. 눈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눈사람 같은 거 만들면은 사실은 보기에는 참 예쁜데 잘못 건들면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좀 전에 화면으로도 많이 나오던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아까 이글루 같은 것도 있습니다. 보이더라고요. 이글루도. 이글루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이들하고 강아지가 특히 눈을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가면 되게 보니까 신날 또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최근에 눈이 언제 왔나 싶거든요. 딱 가면은 사진 찍기 예쁜 곳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여기 포토존들이 많죠. 아까 제가 처음에 포토존. 말씀드린 우리가 대형 눈조각에서 이게 포토존을 갖다 취하는 것도 좋고요. 또 우리가 그 포토존을 위해서
뭐 바람개비 언덕이라든가 연인의 언덕이라든가 예. 또 그다음에 이 스노우맨들 언덕들을 갖다 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뭐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아주 쏠쏠하게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 저기도 보니까 재밌네요. 지금 영상에서 네. 예.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예, 네. 아. 그러네요. 야, 온통 여기는 눈 천지네요. 예. 예. 사실은 올 겨울 들어서 눈이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네. 예, 연천군에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눈이 안 많이 올 경우에는? 오는 지역이죠. 사실 올해 이렇게 눈은 많이 연천군도 내렸다가 좀 많이 녹았습니다. 네네. 녹고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인공 눈으로다가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연천군이 또 기온이 특히나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맞아, 저렇게 맞아. 시설물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서울 지역보다는 한 4 내지 5도 정도 낮습니다. 예. 네. 사실은 추운 데 있으면은 어우 추워 이러고 이제 불평불만하기 딱 십상인데 예. 이걸 반대로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렇게 예. 볼 수 있네요. 추운 겨울에 눈이 내리면 잘 녹지도 네. 않고 하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 이런 재미있는 그런 눈꽃 축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볼거리를 좀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볼거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있을까요? 우리 현욱 씨는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차 되셨죠? 예. 그 가족들을 위한 저희가 예. 그 이벤트를 네. 스노우보트를 갖다가 좀 권해드립니다. 아. 그 스노우보트에 가족들이 다 탑승을 하셔서 내려오시면 아주 스릴이 만점이실 거예요. 아, 저렇게 지금 한 가족이 다 탑승을 해서 네. 네. 야.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보면 이제 봅슬레이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비슷하게 여기는 보트를 가지고 그냥 저 길을 내려가는 거. 그렇죠. 이건 밥슬레이는 이제 선수들이 네. 하는 거고, 네네. 네, 저희는 이제 보트로 하니까는 좀 속도는 조금 좀 느립니다. 네. 와, 예. 인기가 많겠네요. 맞습니다. 유아를 위한 네. 소형 어떤 틀도 있나요? 유아를 위한 거는 네. 유아는 지금 사실은 이게 여기서 하기에는 좀 어려우시죠. 유아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면 키가 120cm 이상인 사람들이 우리 스노우보트나 이런 걸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예. 아유, 참 저도 쌍둥이들이 빨리 크면은 그쵸, 이 같이 연천 가서 눈꽃 축제 가고 놀 수 싶다 이런 있는데. 생각이 드는데 120cm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지금 한 84cm 정도 됐거든요. 아직 멀었네요. 가려면 좀 멀었어요. 예. 사실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어린 쉼터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휴식 공간이거든요. 대단히 큰 공간에 우리가 뭐 VR 체험이라든가 예. 또 아니면은 뭐 꼬마 기차라든가 또 범퍼카 예. 이런 종류들을 해서 아주 따뜻하게 바깥에 춥지 않습니까? 그 따뜻하게 안쪽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거리가 많이 준비가 실내에 준비가 돼 있군요. 예, 실내입니다. 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물고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영상으로 나왔고요. 야.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빙어 있지 않습니까? 아, 빙어예요, 저게? 예. 빙어를 갖다가 이렇게 좀 뜰채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존이 또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다양하네요. 정말 예. 다채로운 이런 체험거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곡리가 유적지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특색을 잘 살린 체험거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아니 그러면요. 네. 우리가 그 선사 체험관이 좀 따로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선사 체험관은 우리 동굴벽화 전시 및 또 그걸 갖다가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또한 우리가 이제 그 막집에서 네. 그 불을 피우는 음막에서 불을 피우는 그러한 그 체험 시설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선사 시대 구석기들처럼. 그렇죠. 구석기들과 똑같이 체험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특별한 이벤트도 있다면서요? 이제 그 선사 체험 이벤트가 있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 설피 신고 달리기라든가, 뭐 사냥, 미션,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이렇게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아, 3종 경기 이벤트가 있네요. 3종 경기 이벤트죠. 예. 이 중에 이제 설피 신고 달리기. 이런 거 이제 설피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게 그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신발 밑에 미끄러우니까 이게 나무를 휘어가지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죽을 좀 엮어서 이렇게 만든 신발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보기 힘든 요즘에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죠. 네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설피를 이제 우리가 제작해 놨죠. 예. 그 설피를 갖다가 이제 눈밭에서 말 그대로다가 그 설피를 신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거 걷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달리는 거는 굉장히 예, 예. 재밌겠네요, 어떻게 예. 보면. 거기서 이제 뭐 사냥이라든가 예, 예. 또 아니면 다른 미션을 주고 하자니까 무지하게 재미있죠. 네네네네. 예, 근데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많은데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또 금세 출출해질 것 같거든요. 네, 네. 먹거리는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해요. 우리 구석기 시대에는 유명한 게 이제 바비큐율이거든요. 아, 불에 그렇죠. 이제 네, 구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예, 고기를. 예. 나무에다가 야외에서. 꿰가지고 이렇게 돌려. 그렇죠. 꿰 먹는데 네. 이게 사실 아무 나무로다가 이게 이 꿰지를 못합니다. 이게 개암나무만 있지. 우리 연천에서 생산되는. 예, 그게 왜냐하면은 그 독성도 있을 수가 있고 네네. 고기에. 그래서 그 개암나무 우리 바비큐 꽃입니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거 2점만 드시면은 네. 점심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와. 예, 그런 그 이제 바비큐 꼬치를 갖다가 지금 저희 아주 인기리에 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나무 아무거나 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그러니까요. 나무도 독성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하는 개암나무에다가 우리 연천 지역에서 이제 그 개암나무를 갖다가 이제 네. 베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로다만 이제 꼬치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불에 또 쉽게 타면은 이게요. 네. 꼬치를 굽다가 불에 쉽게 타면 이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네. 그 개암나무는 이제 그런 불에도 좀 강합니다. 예.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눈꽃 축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연천군에는 겨울에 말고도 또 하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왜? 겨울에 뭐 뚜렷이 행사가 아니라 연천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 생태 아주 보고입니다. 저희가 연천 가장 북방에 위치한데 이제 역고드름을 갖다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역고드름이요? 예, 역고드름. 이게 고드름이 이제 보통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고드름은 위에서 매달리죠. 위에 매달리죠, 보통. 이 매달리는데 고드름이 이렇게 밑에서 지상에서 올라오는 그 고드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연천에만 있는 거예요? 연천에만 있죠. 예. 네. 그 역고드름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주 신기한 광경을 갖다가 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오, 와. 역고드름이 있구나. 예. 야. 그런 것도 좀 경험하면 좋을 것 그런 같고. 터널은 네. 이렇게 언제든지 개방이 다 되어 있나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연천은 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주상전리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주상전리. 네. 예. 한탄강과 임진강에 맞아요. 예, 주상전리벽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요즘처럼 우리가 얼음이 얼을 때에는 네. 그 얼음 바닥에서 이 전리를 갖다 볼 수 있는 광경은 가히 환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겨울에 진짜 꼭 가봐야겠네요. 예. 뭐 사실은 뭐 봄, 여름에도 우리가 리프팅하러 가도 참 좋은데 그렇죠. 겨울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 질문을 꼭 해드려야겠죠. 네.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가득한 연천 구석기 겨울 여행 언제 어디서 하는지 이 기간을 알아야지 또 맞춰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토요일 날이죠. 네. 2월 12일 날 개막이 됐습니다. 아, 이미 개명을 했군요. 예, 개막이 됐고요. 네. 저희가 2월 6일까지 26일간 예. 연천 전곡리 유적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가족 여러분들 되시고 네. 오셔서 네. 행복한 추억을 갖다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제장에 네.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아유, 예. 연천 구석기 겨울 여행. 예. 우리 김광철 연천 군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시간 내서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을 함께 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1월 15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내일은 수요일이죠. 뭐가 떠오르세요? 수요 초대석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아침 드라마계 황태자이자 김치 싸다구로 유명한 탤런트 원기준 씨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ap, tap, and clap and flap. Everybody watch your grooving.